안녕하세요. 영훈비 기초영문법 대표 강사 안지연입니다. 저는 23년간 영문법과 토익을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개발한 영문법 비법들 개념 정리를 단지 23시간 만에, 여러분께 23시간 만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복잡고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문법들을 챕터 4개로만 단순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 각 챕터당 여러분께 비법 노트 하나씩을 딱딱 드릴 거예요. 그걸 비타맵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영문법 챕터 몇 개? 4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타맵 몇 개? 4개면 끝입니다. 4개. 그 4개도 여기 보신 것처럼 16절지 한 장이면 정리가 다 돼요. 앞뒤로 16절지 한 장. 요거 한 장만 딱 머릿속에 딱 놓고 가시면요. 어떠한 영문법 시험 문제에서든 여러분들이 문법적 부분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타이틀이 시험에 강해지는 영문법이라는 것이 바로 요 한 장으로 영문법은 다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학교 영문법 시험도 치셔야 되고요. 수능도 치셔야 되고요. 또한 토익, 토플, 탭스, 심지어는 뭐 공무원 시험까지 다양하게 영문법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계실 텐데 그 모든 것을 챕터 4개로서 그리고 비법 노트 요 한 장으로서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영훈비 영어 훈련 비법을 전달하는 저희 사이트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요 한 장만 딱 들고 시험장에 가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목표를 우리 영훈비 기초영문법 자랑을 조금 더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영훈비 기초영문법 특징을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자랑할 만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걸 몇 개로? 4개로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챕터 4개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챕터를 정리를 해가면서 단순하게 암기식 영어가 아닙니다. 한 번 개념 정리로 흔들리지 않는 문법 학습을 전달을 할게요. 그게 가능한 것은요. 단순한 암기식 학습 방법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처음에 영어를 만든 언어학자들의 뇌 생각, 뇌 구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영문법이기 때문에 단 한 번 학습으로 흔들리지 않는 문법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태전환. 여러분 그 태전환은 동사 형태 결정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사실은 동사 형태 결정에서 한 70%를 태전환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문법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또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도 학생들한테 23년 강의하면서 물어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아요.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죠? 재미없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네. 또 시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네요. 자, 이것들을 깔끔하게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우리 영훈비 기초영문법의 특징인데요. 복잡한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문법 공부하시면 챕터를 10개 이상 그렇게 공부를 해 오셨어요. 10개 이상. 그걸 4개로 줄여드린다는 것. 좀 단순해진 느낌이 드시죠? 예. 그 다음에 재미없다는 것은요. 문법 공부하고 나서 독해에 넘어가면 쩔쩔맵니다.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학습 방법,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든 영어 문장은 2가지 색으로 제가 개발한 빨간색과 파란색 2가지 색으로 분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보는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요. 재미가 있어요. 이거 빨간색, 이거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다 보면 영어 전체 흐름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기게끔 해드린다는 거고요. 반복 그렇습니다. 암기식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암기식 학습 방법을 이해가 되도록 한번 이해로서 영원히 정리가 되도록 해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영훈비에서 자랑하는 부분이고요. 시험에 적용이 안 돼요. 문법 공부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문법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비타맵 4개, 비법 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 있죠. 한 장 16절지 여기서 다 정리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있으면요.
시험에는, 영문법 시험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영문법, 기초영문법에, 영문비 기초영문법에 자랑을 조금 해봤고요. 그러면 영문법 학습이 도대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문법을 공부하시면서 구조와 문법이란 두 가지 개념을 나누지 않고 아마 학습을 하셨으니까 문법 조금 하셔도 독해 가면 또 쩔쩔매고 그런 현상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문법 학습은 구조라는 개념과 문법이란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팔품사, 이 팔품사들이 그 팔품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팔품사의 배열 순서를 인지를 해서 말의 순서를 잡아가는 건데요. 자, 그거는 시험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면요. 팔품사의 위치를 결정할 수 아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색깔, 빨간색과 파란색이라는 두 색깔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다고 그랬고, 비타맵 1에서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 문법은 품사들이 이제 문장이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품사들의 형태를 결정할 능력, 제대로 된 형태 결정 능력을 문법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챕터 3개로만 딱 정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비타맵 2, 3, 4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문을 잠깐 볼까요? loves, 자, I, her 이랬어요. 자, 이 문장이 여러분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loves, I, her.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항상 영어는 구조적 차원에서 주어 동사로 나열되는 거 아시죠?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주어가 될 놈은 I일까요? her일까요? 예, I love you 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I가 딱 들어가서 I loves, 그쵸? her 이렇게 잡아도 이상하죠. 자, 먼저 loves I her라는 것은 구조적 차원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품사들의 배열 순서를 잘 못 잡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를 주어 자리에 이었다 손 치더라도 I loves her. 어때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셔야 문법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자, I는 3인칭 단수가 아니고 I는 1인칭이죠. 그럴 때는 동사 S 붙일 수가 없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가 현재일 때만 동사 S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I는 3인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S를 떼야 됩니다. 형태가 안 맞다는 거죠. 이런 형태를 결정한 능력을 문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말의 어순을 잡아갈 능력을 구조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와 문법을 나눠서 이해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학습의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문법 공부는 팔품사의 위치와 그 위치들의 어떤 대입됐을 때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능력을 영문법이라고 보시고, 특히 형태 결정, 여기 이제 문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팔품사들을 놓고 봤을 때 형태를 결정해야 될 팔품사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 명사, 대명사 묶어버리고요. 동사 묶어버리고요. 형용사, 부사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요 세 챕터로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문법의 챕터는 끝납니다. 나머지들은요, 의미 문제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걸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걸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세 챕터로만 문법을 정리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단순합니다, 문법.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영문법 시험이든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요소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떤 시험에서든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을 쭉 묶어보니까 한 12개가 나와요. 명사, 대명사 관련된 게 한 2개 정도는 나오고요. 동사가 한 7개. 어쨌든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형용사, 부사가 한 2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명사나 대명사 형태 결정에서는 명사는 어쨌든 단수냐 복수냐 이런 개념이 잘 나눠져야 돼요. 그리고 대명사는 주어 자리와 관련되면 주격,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와 관련되면 목적격 이런 형태 결정 요 2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7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와 관련해서는 2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은 자리 결정, 요런 구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것을 저는 이제 챕터 3개로만 딱 정리를 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할 부분은 기억하시나요? 학습 목표에서 오늘 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번의 태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의 태. 요 두 부분을 이제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태는 결국은 무슨 형태 결정이라고요? 동사 형태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영어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학습할 태와 관련된 부분을 빼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위에 두 문장은 명사나 대명사의 밑줄이 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그 문장에서 그 명사와 그 대명사의 형태가 제대로 됐느냐 요걸 결정할 능력을 묻는 거고요. 요게 바로 명사 대명사 형태 결정 능력. 요거는 나중에 비타맵 3번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 형태 결정.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지금 딱 보시면은 다 동사 형태 결정에 다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것도 비타맵 2, 2번으로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런 것들 다 본강에서 진행을 할게요. 아, 이런 것들이 어떤 시험에서든 공통적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태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1, 2, 3, 4, 4개. 요 4개를 딱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 오늘 하시는 부분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 보세요. The boys가 맞냐? boy가 맞냐? is my son. 여러분, is가 단수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단수면 앞에는 단수 명사가 있어야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요게 성립이 되죠. 따라서 boy가 답이고요. He loves I가 맞니? me가 맞니? loves라는 동사는 누구를 사랑하다. 그럼 뒤에 얼들이라는 존재가 와야 돼요. 얼들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he loves me가 돼야 되는 것. 그렇죠? 요렇게 명사의 단수 복수 관계, 그 다음에 대명사의 주격 형태냐 목적격 형태냐 요런 형태 관계를 오늘 아셔야 태를 공부하는데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Mr. James is가 맞니? are가 맞니? coming now. 제임스 씨가 오고 있어요. 이럴 때 Mr. James는 한 사람이죠.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is가 맞는데 어떤 학생은 James에 s 붙었네요. 그러니까 복수 아닌가요? 아, 있다 이 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에 붙은 s예요. 복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is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관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he stays가 맞냐? he will stay가 맞냐? 요거는 tomorrow라는 게 있잖아요. tomorrow. 내일이라는 말이 있으면 머무를 거야. 그렇게 미래로 가는 게 맞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하고 느낌이 같은 것들은 문법 강의에서도 그렇게 비중을 두고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느낌상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tomorrow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온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요렇게 수관계, 시제관계 이런 것도 다 오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1, 2, 3, 4 네 가지가 딱 정리가 돼주면 오늘 태전환에 여러분들이 뭐 기분 좋게 비법을 익혀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쭉 보시고요. 본 강의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